이거 대박 단독이에요, 사실은. 재미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. 새로운 게 더 있어요? 모든 방송에서 나를 부른다 이렇게 확실하고 있습니다. 젠프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는 이번 주 주말 한겨레 20일에서 제2의 LH 사태급으로도 커질 수 있는 특종 예고 보고드립니다. 먼저 지선의 승부처라 할 수 있는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젠프 지지율은 무려 65.4%를 기록했습니다. 한편 정당 지지도는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운 격차가 나는데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김동연은 어느 정도 이직들 역선택이 들어간 곳도 있고 차후 제대로 경선에 들어가면 추장군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. 한편 오늘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 젠프의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57%를 기록하고 진보층에서는 91% 긍정을 얻어내며 중도층 플러스 진보층 73.9%를 기록했습니다. 보수층이 안 나온 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이 정도면 차후 지선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편 최근 오세훈이 아주 위기인데 저는 오세훈만 아니면 이번 서울 지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의 대형 호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관련해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4구역을 개발하는데 이 4구역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어요, 한옥건설이. 네. 그리고 매집을 했고 따져보니까 이 매집을 통해서 한옥건설이 만약에 이대로 용적률 올려서 공사 개발이 끝나면 못해도 3천억, 네. 잘하면 7, 8천억도 벌 수 있는 구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한호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고 못 올려 종료 때문에 그렇죠.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거 아니야. 네. 그래서 다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들은 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넣었더니 알겠습니다. 네. 그 과정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수상하네, 거고. 수상해.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여러 차례 SH에 되물었어요. 왜 용적률을 올리는 거냐라고 했더니 주민 대표자 회의에 건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게 업자 아니야. 네, 그게 업자예요. 그러니까 표현된 양식만 다를 뿐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용적률이 향상되는 지금의 상황이 됐는데 그 중간 과정도 굉장히 재밌는데 2022년부터 한호가 갑자기 뭐를 표방하기 시작하냐면 세운지구를 통합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기 시작해요. 딴 데도 다. 네, 근데 서울시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세운지구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 전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게 허황된 상황인데 그러네. 그러면서 사명도 막 변경하고 오세훈 시장보다 앞서 도쿄나 뉴욕처럼 세운지구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. 근데 뭐 이 얘기는 사업가가 포부를 밝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. 그럴 수도 있는데.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2023년도에 일어나는데 2023년도 7월 달에 지금 이제 보시는 저 그림에서 그림 좀 띄워주세요. 네, 한호가 세운지구의 다른 구역들을 이제 시행하는 게 있었는데 대주단이 부동산 PF 만기를 중단하려고 합니다.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해요. 그러면서 연장을 받고 싶으면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. 첫 번째, 박원순 시장이 쪼개놓은 세운지구를 다시 통합하는 계획을 가져와라. 두 번째, 용적률 상향안을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해요. 이거는 사실상 대주단 입장에서는 PF 연장을 안 하겠다라는. 그렇지. 예. 네. 이게 불가능한 네. 요구를 한 건데. 네, 민간업자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? 근데 놀랍게도 같은 달 7월 달에 바로 그 달에? SH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찍어서 발표를 해줍니다. 세운지구에 녹지 공간을 만드는 조건으로 통합 개발을 하고 용적률을 올려주겠다. 그러면 와. 그래서 어떻게 되냐? 이 부동산 PF 연장이 늘어나고 다음 달에 한호가 사업 인허가권을 승인을 받습니다. 이걸 만약에 아무런 짬짬이 없이 네. 만약에 이렇게 한 달 만에 이게 다 됐다면 이거는 로비의 신인데? 로비의 신이 사업의 신이야. 이게 어떻게 다 되지? 대단한 거죠. 대단한 건데. 오세훈 시장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제 동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. 예, 한호와의 동행. 동행을 아주 밀접 동행을 한 것 같은데. 그래서 모든 건 한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용적률도 올라가고 한호 입장에서는 10%의 지분을 갖고 30%를 서울 한복판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까지 변경.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행정적인 일들이 수반된 겁니까? 서울시 의회가 문화재 관련된 조례 폐지안을 내주고 그렇지. 각종 시의회 시의원들이 도심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한호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례를 발의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겹쳐요. 그리고 오세훈 시장 직접 나와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렇죠. 하고. 오세훈 시장은 여기다가 도심 생태축
재창조.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. 재창조하는 거예요. 이거를 도심 생태축 재창조라는 이름의 공공성의 외피까지 씌워준 이런 사업이 돼서 지금 이제 현재에 온 거죠. 근데 이제 하나건설이 한겨레 단독으로 이거 대박 단독이에요. 사실은 단독으로 주목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제 아마도 여기저기서 네. 후속 취재들이 들어갔겠죠. 그래서 그런지 하나건설이 세운 4구역 매각을 그저께인가 선언했어요. 네. 예, 그 하나건설이 보유한 세운 4구역 토지 일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식으로. 이거는 굉장히 따져볼 지점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한 불 끄기로 보이는데 이 토지들이 매각이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. 왜냐하면 각종 신탁과 가압류들이 있습니다. 당연히 그래서 이게 실제 수탁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각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허. 일단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한화건설은 매각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. 외피는 실제로 매각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네. 어렵다. 팔려고 했는데 이게 팔 수가 없네요.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한원건설이 재개발 전문 시행사인데 이 재개발 과정을 누구보다 잘하는 회사거든요. 근데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난 이후에 권리매각을 하는 거를 시행사한테 판다?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익을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. 한호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등기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600억대의 이 땅을 총 매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1,100억이 됐어요. 근데 그러면 한호 입장에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제 텁시다. 털게요. 라고 해도 2023년 3월에 서울시 설명대로 등기가 끝났으면 지금 딱 2년 지난 거 아닙니까? 2년 6개월여 만에 500억을 벌어가는 겁니다. 땅값으로만. 지금 털더라도. 설사 매각한다 하더라도. 네, 재미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. 새로운 게 더 있어요? 네, 모든 방송에서 나를 부른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, 공감합니다.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한 가운데 오 시장이 제출한 휴대폰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오 시장이 지난 3월 검찰 압수수색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 8대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. 검찰이 당시 확보한 직간접적 증거는 특검에 고스란히 인계돼 지난달 오세훈, 명태균 대질조사에서 오 시장 압박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특검 기소 내용을 보면 오 시장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. 오 시장이 이번에 기소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으면 정치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.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. 설령 오 시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 해도 도중에 낙마할 후보를 찍을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.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던 오 시장으로선 정치 생명이 끊길지도 모르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. 즉 생태탕이 아닌 명태탕으로 오세훈이 몰락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.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